경복궁을 둘러싼 궁성에는 문이 4개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광화문, 동쪽에는 건춘문, 서쪽에는 영추문, 북쪽에는 신무문이 있습니다. 특히 남쪽의 광화문은 경복궁의 상징이면서 조선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경복궁이 처음 창건되었을 때 이 남문의 이름은 정문이었습니다. 어떤 건물에서 가장 큰 문 또는 주 출입문을 정문이라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 발을 정자를 사용했는데요. 이 문을 통해서 나가는 임금의 명령 또는 정치가 백성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야 하고,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백성의 소리는 임금에게 역시 바르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양 도성 각 문의 이름, 또 궁궐의 각 전각의 이름들은 유교 정치의 핵심을 담아 놓았습니다. 정문이었던 이 이름은 세종 때 와서 광화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창되었던 경복궁은 태종과 세종에 의해서 확장되고 보충되어서 완결됩니다. 특히 세종 때에 많은 건물을 짓거나 고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정문이었던 이름을 광화문으로 바꾸어 달게 됩니다.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써붙여 놓지 않았지만 광화문은 문루에 떡 붙여 놓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광피사표 화금만방, 즉 빛이 사방을 덮고 감화가 사방에 미친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광자와 화자를 따왔습니다. 법치도 아니고 무치도 아니고 덕치를 펼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덕치를 하게 되면 백성을 감화시키게 되고, 이 감화는 마음으로 감동되어 스스로 따르는 것입니다. 광화문 앞에는 대로가 있는데요. 대로의 동쪽과 서쪽에는 육조를 비롯해서 각종 관서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거리를 육조거리라 불렀습니다. 지금은 광화문 광장과 도로, 각종 건물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유명한 해치상이 있습니다. 이 해치는 해태라고도 부릅니다. 이 해치는 육조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옛날 사헌부 관원들의 치관이라고 했고요. 그들의 관복에는 해치 흉배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헌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우리나라 검찰청 로비에도 해치상이 있고 국회의사당 앞에도 해치가 있습니다. 다들 그 해치의 뜻을 알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궐 문 앞에 해치를 두기 시작한 것은 중국 초나라부터였다라고 합니다. 경복궁의 해치의 위치는 지금의 자리가 아닙니다. 해치를 궁궐 앞에 두는 것은 궁궐로 들어오는 관원들로 하여금 해치를 보고 스스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관원들이 궁궐로 출근하는 이유는 그들이 맡은 공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원은 해치 앞에서 말이나 가마에서 내립니다. 자연스럽게 이 해치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해치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만든 것입니다. 이세욱이라는 조각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조각으로 평가받습니다. 앞으로 해치를 보시면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때 이 해치가 궁궐의 화재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불을 내는 화마가 남쪽에서 접근하는데요. 이때 해치 목에 걸린 방울이 소리를 내어 화마의 접근을 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해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상 또한 여러 갈래로 흩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광화문의 운명만큼이나 해치의 순환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죠. 광화문은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궁궐의 문들은 목조로 되어 있는데 광화문만
아랫부분이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복궁은 다른 궁궐들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나 격조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광화문에서부터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운데 문은 왕이 출입하며 동쪽 문은 문신, 서쪽은 무신이 출입한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평상시에는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왕이 거둥할 때에만 신하들이 호종하여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평시에 이용하는 문은 서쪽의 영추문이었고요. 왕의 가족들이 사용하던 문은 동쪽의 건춘문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면 궁궐 내부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죠. 동쪽의 건춘문을 들어오면 왕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 서쪽의 영추문을 들어오면 신하들이 근무하는 권내각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운데 문에는 주작, 동쪽 문에는 기린, 서쪽에는 현무가 있습니다. 주작은 남쪽을 상징하는 동물이고요. 동쪽에 그려진 말처럼 생긴 이 동물은 상상의 동물 기린입니다. 기린은 훌륭한 인재가 나타날 때 기린 역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린을 그린 것은 국가에 인재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곧 문신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현무는 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서쪽 문에 그려진 현무 아래로 무신들이 출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과 한국 사람들의 반대가 비등해지자 없애버리려던 계획을 바꿔서 동쪽으로 옮겨 놓습니다. 지금의 국립민속박물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 자리를 떠난 광화문은 한국전쟁 때 폭격을 받아 목조 건물은 타버리고 아래쪽 석축만 남게 되었습니다. 1968년 광화문이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경복궁 내에 자리했던 조선 총독부 청사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정부 청사로 사용하고 있었죠. 때문에 많은 외교관들 또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보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식민 지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죠. 일본은 광화문이 총독부를 가린다고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우리는 그 총독부를 가리기 위해 광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옮겨진 광화문을 재건할 때 6.25 때 소실된 문루를 목조로 복원하지 못하고 시멘트로 하였습니다. 단청을 하니까 깜짝 같아 보였지만 목조 건축과 질감이 달랐습니다.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죠. 일제는 조선 총독부를 남산에 있는 조선 신궁을 바라보도록 건축했습니다. 반면 경복궁의 축선은 관악산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는 동쪽으로 살짝 방향을 튼 모습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옮겨진 광화문은 조선 총독부 축선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 총독부가 사라지고 나니 광화문의 축선이 잘못되었음이 눈에 확 띄게 되었던 거죠. 심지어 광화문 앞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광화문이 궁궐 안쪽으로 쑥 들어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기존에 잘못된 광화문을 철거하고 옛 모습을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광화문 좌우로 이어진 궁성 끝에는 동십자각, 서십자각이 있었습니다. 동십자각은 지금도 있지만 서십자각은 일제강점기 때 헐려 없어졌습니다. 남은 동십자각도 사방을 도로에 내주고 외롭게 견디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동서십자각이 옛 모습대로 궁성으로 연결되고 우뚝하게 솟을 때 경복궁의 위엄이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궁성이 다시 연결되어
옛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해 봅니다.